당근 알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람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해진 사람들이 알바를 찾기 시작했고, 알바를 어디서 구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사람들은 당근이요. 당근이죠. 당근에서 찾아요. 라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심심풀이로 당근에 들어가 알바가 뭐뭐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말 힘든 알바들이 많이 있었다. 시간도 12시간 이상 되었고 시급은 최저시급이었으며 정말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지만 겨우 돈을 벌 수 있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판매직 알바가 있길래 살펴보고 장을 보다가 그 가게를 유심히 보았다. 정말 힘들어 보였다. 추웠는데 아예 그 가게는 문이 없어 오픈된 가게였다. 그래서 그 찬바람을 다 맞으면서 밖에서 12시간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무거운 박스를 계속 나르면서 움직이면서 운반하면서 판매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정말 힘들어 보였다. 그들이 추위에 떨면서 겨우 받는 돈은 10,000원이 되지 않았다. 나는 가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당근 알바를 보고 내 일을 소중하게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당근에서 알아본 그 일들보다 내 일이 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닌 지금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였고 준비하였고 다정하려고 더 노력하였다. 내 일이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멘탈이 약해질 때 주위를 돌아다 보면 훨씬 더 힘들고 안 좋은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땡땡 어른 볼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해지고 내 일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30년 최저시급. 나라에서 최저시급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해서 쓸 수가 없다. 얼마 전에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을 내보냈다 라고 말한 한 자영업자 사장님이 계셨다. 그 말을 들은 분이 이런 말씀하셨다. 나는 최저시급 때문에 한 직원을 내보냈다 라는 말, 자영업자의 상황이 너무 힘들겠구나 라는 그 마음보다는 그가 부린 사람이 30년 동안이나 최저시급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났다. 나도 거의 30년 학원 쪽에서 일했지만 퇴직금을 받은 적은 없다. 내가 일할 당시에는 퇴직금 제도가 학원 강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퇴직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4대 보험이나 이런 법적 권리를 누린 적도 단 한 번도 없다. 대형 학원들이 많아지고 학원장들이 부자가 되면서 1호점, 2호점이 늘어가지만 그때의 원장들은 강사들에게 어떠한 대형 학원이 많아지고 학원장이 부자가 되고 그때의 원장들은 강사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 자기가 부렸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면 그가 누려왔던 부도 같이 나눠야 정상일 텐데 그와 같이 합리적 생각, 남에게 베풀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오녀들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쓸쓸하다. 한 사람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난다. 자기가 직원일 때 빨간 날만 기다렸는데 오너가 되니 빨간 날만 보면 화가 나고 얄밉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자기의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이 극단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며 참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서워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다. 나와 함께 일했던 학원이 있는데 나는 떠나올 때 그 학원에 100권의 책을 기부하고 나왔다. 그 원장님은 학원을 9개 이상 갖고 있는 부자였음에도 나에게 1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때 내가 결혼하고 이런 거 싫어서 퇴직금 제도가 생긴 후였는데 일주일에 단 1시간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 받은 사람이 바로 나였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오랜 세월을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 그걸 잊으면 안 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출연자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저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이기고 절제하고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나는 오늘도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였던 것 같다. 먹고 싶은 음식과의 싸움,
잠깐 눈을 붙이고 싶은 것에 대한 싸움, 너무 추워서 집에만 있고 싶지만 운동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싸움, 쉬고 싶지만 글을 내게 써야 하는 것에 대한 싸움, 매일매일 나를 이겨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성취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나의 의지 앞에서 숨죽이고 보고 있다. 낮에 잠깐 물건을 사러 나갔다 올 때 다리가 얼어붙은 줄 알았다. 너무나 추웠기 때문이었다. 잠깐 1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가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너무나 쉬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왔다. 운동할 때 들었던 기분이 너무나 상쾌하고 기분 좋은 것이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기쁘고 너무나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외식을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을 언제든 살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익하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계속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태도가 돋보이는 사람. 어느 모임을 갔다.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남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굉장히 굽신거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겸손한 태도와 모습이 눈에 쏙 들어왔다.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내 눈에는 그 사람의 언행을 더 쫓기 바빴다. 왜냐하면 그의 겸손함은 굉장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 중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곤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은 아이뿐 아니라 인성이 좋은 아이, 겸손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곤 한다. 내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겸손이다. 왜냐하면 겸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겸손한 아이들은 프로필 사진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더라도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법이 없다. 항상 사계절 내내 똑같은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그 어떤 주목도 그 어떤 관심도 끌지 못한다. 반면에 인싸인 애들은 친구들과 여러 사진을 찍어 올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진과 자신감 넘치는 포즈로 자신의 매력을 과시한다. 하지만 나는 예전부터 그랬듯 밝고 명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보다는 위축되고 조용하고 겸손한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 그들의 모습은 낮은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